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절대로요, 세상을 단선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비핵화 없이는 대화 안 한다고 굉장히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전부 열광을 했죠. 저도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친미주의자라 그러고 좌파들은 저보고 무슨 미국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북들이 그러죠. 그런데 제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고 2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어떤 제 나름대로 확신으로 투표하기 전날에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저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지만요, 저는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사회 현상으로 트럼프가 된다라고 제가 예측한 부분과 제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부분은 별거이고요. 제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의 국익에 맞게 처신할 때 지지하는 거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요, 특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머리가 지극히 단선적입니다. 누구 하나 지지하면 끝까지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트럼프 지지한다면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요,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겉으로는 핵 포기 없는 대화를 거부한 북한을 거칠게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가 중대 발표한다고 하면서 어제 많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협박을 하거나 말 안 들으면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도 봤어요. 심지어 무슨 테러 지원국 다시 재지정할 거라고 다들 장담을 하고 있더만, 제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가 쌍중단 시진핑과 이렇게 수용 안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그냥 대충 서로 둘러댄 걸 건데 곧바로 중국이 뒤통수를 칠 거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어제 이야기했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가 어제 연설에서 말한 쌍중단 불가능하다, 즉 북한이 대화를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똑같이 중단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가 쌍중단 불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북의 재래식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오던 것인데,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ICBM이라는 도발을 했는데, 그 도발을 했다가 안 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전부터 있던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등가 교환, 즉 같은 가치의 교환이 아니라 한마디로 부등가 교환. 아니, 공연히 남 집에 와서 행패 부리는 놈이 행패를 안 부리면 그래, 내 고소 안 하고 이번에 한 참아주겠다, 이게 등가 교환입니다. 남 집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던 놈이 행패를 안 부릴 거니까 매일 10만 원씩을 내놔라 이러면 이거는 부등가 교환이지요. 조폭의 행태지요. 그래서 미국이 이 조폭의 행태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시진핑하고 합의하자마자 중국이 12시간 만에 부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럴 거라고 알았느냐고요?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트럼프는 미국에 와서 뭐 중국한테 283조 계약을 맺고 왔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뻥이다, 너 당하고 왔고 시진핑의 외양견이 됐다고 말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돌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 좀 할라 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일본에 가가 뭐 맨날 미국 편인 아베하고야 좋은 이야기 했지만 정작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하던 소리 했지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에 대해서 트럼프가 북한이 주장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데 시진핑이 합의했다라는 걸 감추고 있다가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회견에서 아시아 순방 보고 회견에서 했는데, 이걸 중국이 12시간 만에 뭔 소리하고 자빠졌냐고 걷어차버린 겁니다. 중국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은 항상 애매하게 합의해놓고 곧바로 잉크가 식기 전에 또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자,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왔을 때 앞에서 뭐 해줄게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 하지 마라 이러고 보내고 나서 중국 국민들한테 내 시진핑이가 트럼프 잘 다뤘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전 세계에 트럼프 패 시진핑 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는 비밀리에 쌍중단 불가 그 합의해 준다고 말하고는 그는 공개 안 됐습니다. 트럼프가 저거 나라 가서 이야기하니까 시진핑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오리발 내밀어 버렸습니다. 다시 트럼프가 미국 갈 수도 없고 다시 합의하러 갈 수도 없어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요, 거래 기술이니 무슨 거래의 달인이 이야기하면서도 중국 놈들 그 옛날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라는 형태에 전형적으로 당해버린 겁니다. 자, 이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보고회에서 중국이 전형적으로 북한이 주장해오고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 쌍괴의 그 서두에 해당되는 쌍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지금 트럼프의 전형적인 대북 이런 어떤 해법에 대한 입구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거기서 쌍중단을 합의해주면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진 동결한 채 북미가 평화협정을 맺는 쌍괴 투트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쌍중단에 합의하는 쪽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이 두세 차례 뉘앙스로 이야기했고 문정인은 그 이야기를 몇 달 전 6월 달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미국의 의지, 즉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 없다라는 트럼프의 말이 관철되느냐 마느냐 하는 첫 단계의 북중 간의 합의였는데 중국이 걷어차버렸습니다. 중국의 외교부는 어제 쌍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우리는 일관되게 있다라면서 트럼프 말을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지 12시간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 외교부가 회담에서 말한 쌍중단을 가지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는 북핵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 외교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했지만은 중국은 너네하고 우리하고 합의한 내용 중에 뭐 유엔 제재에 대해서 동의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속화하고 이런 거는 전부 추상적인 수식어에 불과하지 거기에 명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북핵 해법은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이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계속 주장해왔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면서 유엔 합의 이행 운운하는 전형적인 능글그림으로 트럼프를 조롱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평화적인 회담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북핵 옵션을 반대한다. 그것이 너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요. 트럼프의 쌍중단 발언뿐 아니라 군사행동 응보까지 중국이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중국의 매체들도요, 트럼프의 이 쌍중단 불가 합의 발언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외교부 발언만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응을 볼 때 8일,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의견 격차가 상당히 컸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보고에서 미중은 북한 비핵화에 이견이 없었고 북한의 노예 노동부터 중국 내 북한 사업장까지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진핑이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통제 관리에 있다. 그래 서로가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시진핑은 벌써 말을 했어요. 아시아 순방 중에 조용하던 트럼프는 어제 열받아서 불량 정권, 악마적 범죄를 저지른 정권, 뒤틀린 독재국가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요. 자, 이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제재와 압박에 있다라고 명확히 했는데, 결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특사를 보내고, 지금 러시아도 북한에 특사를 보낸대요. 자, 트럼프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행보와 한마디로 시진핑을, 푸틴을 다루는 저 서투른 전략이요. 지금 시진핑이나 푸틴, 김정은은 트럼프 수를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중국과 미국 측이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해서 중국이 절절맸다라고 밖으로 나와야 이 압박이 통하는데요. 트럼프가 시진핑이 내놓는 가짜 계약서 돈 몇 푼에 홀려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맹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설렁설렁 이야기했다가 중국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뒤통수 치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버린 겁니다. 중국의 특사가 북한에 가고 러시아의 특사가 북한에 가봤자 우리가 네 뒤 봐줄 거니까 미국하고 협상하러 오는 척 해라. 지금 4대2다. 북, 러, 중, 한국이 한편이고 일본하고 미국이 한편인데, 저 미국의 트럼프가 어설퍼서 다루기가 굉장히 쉽고 저거 나라 안에서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요럴 때 너네들이 또 협상을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되면 한 발 더 쏴라. 지금 그러고 자빠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저렇게 어설픈 행동으로요, 북한을 제압을 할 건가? 저는 참 걱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로 통일을 바라느냐고 문 대통령한테 물었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넘겨주고 한국은 우리한테 가고, 그래서 그런 걸로 북핵 협법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탐내지 않으니까 중국 너가 좀 어떻게 해라, 이런 기신적 이야기를 한번 한국에 체크해 보려고 그렇게 했겠죠. 키신저의 꼬봉, 구스너도 트럼프 사이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요, 문 대통령 참모 누구와 접촉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봐서요, 미국이 중국, 북한에 말려가고 있고 한국은 이미 그쪽에 좀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신 못 차리면요, 이 북핵 해법이 점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져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한국 내에서 한국 정권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미국 보고 이것을 해결해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참 딜레마입니다.